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닥터계 고생 두 번째 개원 아카데미 오늘 두 번째 우리 전문가로 인테리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송현석 대표님은 디자이너답게 오늘 패셔너블 하십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머스 디자인 대표를 맡고 있는 송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책집필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9번째 책에 이제 우리가 8번째 책인데요. 이 책 다음으로 나오는 입지와 인테리어 파트만 따로 빼내서 저희가 개고생 9번째 책을 출간하는데 그때 우리 또 송 대표님께서 너무 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말씀.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책 출간이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방송은 처음으로 저희와 같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긴장되지는 않으세요? 네, 뭐 아는 것 질문이 다 아는 거라서 그냥 편안하네요. 아 역시 이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뭐 질문이 다 아는 거다 이런 표현. 물론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데 네네. 오늘 그러면 제가 부담 없이 돌발 질문을 많이 드려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오늘은 이제 네 파트로 나눠서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첫 번째 시간은 인테리어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입지 고민만큼 인테리어 고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인테리어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인테리어는 가급적 일찍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한 후에 우리가 체크가 된 것과 그 사전에 체크가 되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보면 웬만한 문제는 다들 이렇게 해결이 다 돼요. 돈으로 해결되든 시간으로 해결되든 아니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든 다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알게 되면 쉽게 가는 거고 그게 이제 공사를 닥치고 그다음에 공사 마감을 앞두고 진료를 앞두고 모든 게 세팅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게 뭐든지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 이상의 그 자금이 들어가고 그만큼 고통이 많이 따르죠. 자칫 진료 일자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초기부터 그 신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잃는 게 커지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언제 만나시는 거가 중요한 것보다도 계약하기 전에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해결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아까 해결이 되면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해결이 되기 위한 과정도 정말 지난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원 시기가 늦어지면서 또 몇 달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실내 얘기도 했지만 개원하겠다고 날짜를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걸 또 지키지 못해서 실내가 처음부터 깨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 파트가 인테리어 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테리어는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뭐 적어도 3억에서 많으면 6, 7억 정말 럭셔리하게 하는 10억 이상도 들어간다고도 얘기하는데 정말 최소 몇 억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되게 추상적인 지금 멘트들이라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4부작으로 준비한 이 인테리어 파트를 처음부터 몇 번 쭉 정독하시면 정주행하시면 인테리어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한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견적을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한번 가보면
기본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건물이 있어요. 실내에 일단 바닥 수평부터 안 맞고 천정 돼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샤시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단열 규정도 안 맞고 해서 이거 기본을 이제 이렇게 깨끗한 건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미 돈을 한 30-40% 거기다가 비용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기본을 갖추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선정을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순으로 이게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다 공사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설비는 아래층과의 협의가 되게 중요한데, 보면 딱 공사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딱 갔는데 아래층이 천정이 텍스로 그냥 돼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철거했다가 다시 시공할 수 있고, 그런 데를 보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이게 천정이 다 시공이 다 돼 있고, 아니면 어떤 곳은 또 천정이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으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배관 공사하는 게 다 밑에서 보이기 때문에 정말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공사 시작 전부터 이제 이웃과의 마찰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공사 우리가 하기 전에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알면, 계약 전이기 때문에 건물주나 이런 부분에서 건물주들께서 이제 좀 협조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나중에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협의가 없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홀로 그 원장님 홀로 그걸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개그인데, 딱 보면 압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아시는군요, 감독님은. MG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전문가가 계약하려고 하는 상가를 딱 보면 압니다.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가인지를 딱 보면 아는데요. 원장님은 모르세요. 원장님은 그냥 부동산 중개인 얘기 듣고 또는 막 그 컨설팅 회사 얘기 듣고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여기가 뭐 입지적으로 괜찮다고 하니까 여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약에 막 이렇게 막 쫓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타이밍에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약할 그 인테리어 대표한테 부탁을 해서 와서 그 현장을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그 상가를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괜찮은 건지 봐야 돼요. 이게 아까 우리 사이트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캠핑 좋아하세요? 저는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캠핑도 보면 사이트마다 다 다르잖아요. 명당이 있고 이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이게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가들도 있고요. 천장 상태, 아까 바닥 상태 얘기했지만 이거 좋은 거 아니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아까 그 밑에 아래층 그다음 주변 상가하고의 마찰도 생각보다 많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화장실 배관을 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물론 위로 뺄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밑으로 빼려고 하면 아래층한테 협조를 안 해주면 화장실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등등. 그리고 심지어 저는 상가 계약 전에 무조건 인테리어 대표를 만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인테리어 대표님들이 병원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압니다. 진짜로 여기가 괜찮은 자리인지 명당인지 병원을 해서 괜찮은 자리인지를 알거든요. 구체적으로는요, 이 용도 변경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병의원을 하려면, 의원을 하려면 근린생활시설 1종이어야 된다거든요. 1종이어야 돼요. 1종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공인중개사가, 입지 전문가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까 홀로 싸워야 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용도 변경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당연시되는 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도 확인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홀로 싸우시는 홀로 고생하시는 원장님도 많으시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이게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셔가지고 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다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최근에는 그렇게 너무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용도 변경을 좀 쉽게 아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죠. 그래서 정말 쉽게 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겁먹으실 거는 또 아닌 게 그 웬만하면 다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예전에는 그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장애인 시설이 공사를 한 다음에 개원하신 뒤에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오시거나 했는데 이제는 용도 변경을 만약 일종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법적인 어떤 그 제한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와 이제 건물 안에 뭐 동종 업체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좀 그 현장에 따라서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전에 치과가 옆에서 공사를 할 때는 장애인 시설 없이 용도 변경 됐어. 그것만 생각하니까 여기는 되는구나 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 공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500제곱미터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장애인 시설 그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장애인 시설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건드려요. 저 엘리베이터 크기부터 체크하고 그다음에 경사로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돌아갈 수 있는지 다닐 수 있는지 그거 체크하고 그다음이 또 정말 까다로운 게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그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장애인 화장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병원은 사실 구축 꼬마 빌딩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장애인 시설을 하고 싶어도 면적이 안 나와서 장애인 시설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게끔 화장실이 크긴 큰데 이제 입구가 좁은 경우가 있어요. 90cm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장애인 화장실을 어느 한 곳에 또 건물 한 곳에 무조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장애인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체크할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용도 변경만 아니면 정말 좋은 사이트인데 그 용도 변경을 결과적으로는 해결을 못해서 정말 공사 계약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계약 전에 알았다면 건물 측에서 가능한 협조를 해줘요. 우리는 그 우량 업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유치하고 싶어하는 업종이 병원이에요. 제 경험상. 그래서 병원이 들어온다면 가능한 한 그 입점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많이들 달라지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계약 전에 그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하시고 다음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맞아요. 이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이게 알고 오시는데 약간 그러니까 적당히 알고 오실 때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의지하거나 이렇게 자꾸 질문도 던지시는데 이제 적당히 알아서 이게 그쪽에서는 그게 맞았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또 안 맞는 경우가 또 가끔 있거든요. 아니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문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냐면 모르는데 안다고 확신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체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실에 맞게 그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차가 별로 없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는데 뭐 되겠지 하고 이제 여기 현장에 그걸 적용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건물주도 다르고 주변에 그 상가나 입지 지인들도 다르기 때문에 변수는 항상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가능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변수 중에 제일 큰 또 변수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건소 허가해주는 보건소랑 소방 점검해주는 소방서의 직원의 평가 잣대가 아, 이게 정말 와 너무 달라서 야, 우리 선배 병원은 후배 병원은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의외로 좀 많고요. 그리고 또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또 좋은 임대인은 막 다 해주는데 여기 임대주는 진짜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임대인들은 정말 많죠. 예,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입지를 계약하기 전에 인테리어 대표님과 꼭 더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일단 강조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좀 강조드렸고요.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에 공사를 했던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저걸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슬아슬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법적인 부분을 체크를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가 조금은 경력이 이쪽으로 좀 많이 계신 분들이 선택이 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업체가 올 때 사장님이 오시는 경우보다도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디자인 팀이 와서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이쪽 계통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디테일한 그 정보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도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많은데 디자인 팀장이 가면 시공을 모르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체크를 하고 싶으니 그거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야 오실 거예요. 그걸 요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프로젝트 미팅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체크하고 미팅을 시작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가 안 오면 계약을 안 해야죠. 근데 이제 회사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큰 회사에 있었는데 그렇게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보통은 디자인 팀장이 와요. 저는 대표 안 오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바빠도 물론 뭐 유명한 데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쁘고 정말 유명한 회사를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 의원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외과 의사라 대장문 외과 의사라 그 전에 대장문 전문병원에서도 근무하고 뭐 종합검진센터에서도 근무하고 대학병원에서도 근무하고 해봤는데 확실히 개인 의원은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대부분의 개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개원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생입니다. 야생. 개원가는 야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 현실보다는 원칙과 그 법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게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경험이 좀 많아서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처럼 좀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인테리어 업체가 또 워낙에 이쪽 시장에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노력만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게 또 그런 인테리어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많다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 뭐 인테리어 업체가 무분별하고 정말 실력이 없어도 등록만 하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은 사기꾼도 많고 좀 제가 위험 발언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가머니설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 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 좀 위험하다.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약간 의구심을 가져봐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시던데요. 네,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남지 않는 공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원래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안 남는 게 안 없어요. 남는 거는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 초창기에 다녔던 회사는
이제 회사 고정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회사에 이제 자금이 없으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가져오는 공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공사를 맡긴 원장님들은 이제 피해가 가시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하라고 준 돈이 그냥 그 비찬치에 쓰여지고 막상 또 내 현장에 돌아가긴 하지만 내가 준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 외상으로 또 막 공사가 진행이 되죠. 그거를 막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약 단가가 너무 낮게 들어오는 업체는 일단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위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너무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고 그거를 해서 어떻게 돌려막기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너무 과도하게 비싼 것도 안 좋지만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은 사실 비용을 가장 많이 고려하거든요. 모든 원장님들이 다 계약서의 단가, 뭐 비용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단가가 낮은 업체는 일단 저는 좀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후려치기 하고 너무 견적이 싸면요 나중에 추가 공사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중간에 부도 나서 파산하는 업체 때문에 고생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싼 것만 찾으시는 건 오히려 또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너무 비싸가지고 뭐 원장을 호구로 하는 죄송합니다. 오늘 위험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호구가 안 될 준비를 사전에 잘 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래서 개고생을 보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비용 때문에 업체 선정하는 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인테리어는 결국 디자인과 공간 창출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원을 할 때 세 분의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한 분은 저한테 모든 걸 다 물어봐요. 원장님 의견에 다 맞추겠다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창가 어디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경험이 많은 분은 또 아니었어. 자기가 경험이 미숙하니까 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했지만 결국 외과가 처음이었던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 따라서 이 같은 80평을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차이가 커요. 정말 그거는 감각적인 거인 것 같아요. 디자인과 공간 창출은. 그렇죠. 네, 좀 해주세요. 그거 디자인이 사실 그게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긴 한데 공간이 이제 실속 있게 꾸며지느냐 아니냐는 되게 객관적인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할 때는 이제 객관적인 부분하고 되게 주관적인 이렇게 심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분할을 좀 하셔가지고, 첫 번째는 객관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도면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미적인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 공간 디자인에 좀 선택을 좀 더 포지션을 많이 두신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뻐야 된다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거 하다가 객관적인 부분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게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컨셉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컨셉이 그 비용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병원도 요즘에는 되게 컨셉추얼하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좀 이렇게 색다르게 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게, 병원은 일단 환자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로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성을 살짝 거기다가 업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병원에 왔는데 여기 병원이에요? 이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약간 절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동선이 첫째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인포데스크가 막 앞에 있어가지고 80평인데
환자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느껴지는 거 이거 3, 40평밖에 안 되는 것처럼 꾸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객관적인 사항인데 그런 건 얼마든지 저희가 도면을 풀 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분들 동선이 최고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동선이 짧고 한 곳에서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넓으면 그 공간은 되게 만족스럽게 돌아가죠. 그러면 환자분들도 되게 편하게 느끼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할 때 직원분들이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케어를 받는 게 그 환자분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선이나 그 레이아웃의 그 객관성을 먼저 따지시고 그 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때는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 공간에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먼저 한번 제안해 보시고 그분 얘기를 듣고 아 근데 저는 공간이 좀 이렇게 내추럴한 분위기로 해서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디자인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풀어내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 나는 이제 이러한 진료 방향이 있는데 내가 취하고 싶은 어떤 그 진료의 방향이나 환자를 대할 때 내가 응대하고 싶은 어떤 그 자기만의 또 로망이나 이런 것들도 다들 갖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그 크게 어렵지 않게 쭉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계속 우리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업체 선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업체 선정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 일은 일사천리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 선정을 잘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처음에 출발이 뭐 삐까덕거리면서 야 나 다시 일 개업 못하겠는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이 질문을 드렸고 사실 뭐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우리 또 2부에서 뭐 도면이나 동선 얘기는 또 할 거라서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여러분들이 아까 로망, 뭐 철학, 꿈 이런 거 일단은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테리어 대표하고 만나서 원장님 병원 어떻게 인테리어 해드릴까요? 디자인, 뭐 공간 창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은요 이 사람 호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주시죠. 이거는 비단 인테리어 업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인테리어 대표 믿을 만한 사람 정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고생 책을 뭐 8권 내고 9권째 지금 나올 건데 지금 이제 3권이 더 나올 거라서 11권 나올 건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장이 알아야 돼요. 원장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단어 말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개념을 좀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대목에서요. 원장의 말 한마디가 공사비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어요. 아까 뭐 빈티지 얘기도 했지만 모던하게 해주세요 한마디에 공사비가 30-40%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나폴레옹인가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뭐 이래가지고 또 이 산 내려와서 저 산이다 이래가지고 원장이 한번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바꾸면요 돈이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문 이쪽에서 했으면 문은 이쪽 방향으로 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문이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이쪽으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문 바꾸는데 또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초반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라서 벽 다시 뜯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원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고 또 원장님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인테리어 대표가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감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소개받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송 대표님처럼 개고생에 나와서 출연해 주시는 분을 보면서 저 사람 괜찮다라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치는 건데 네네. 항상 제가 원장님께 여쭤봐요. 원장님 이거 나중에 원상복구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원상복구는 나중에 원장님께서 이전을 하시게 되거든요. 잘 돼서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안 돼서 이전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뭐 바뀌어서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상복구가 항상 그 자기 발목을 잡아요. 여기 권리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리금이랑 그게 디파짓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돈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쪽에 그걸 공사비로 써야 되는데 여기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하란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할 때 원상복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를 하면 이제 그대로 가요. 그 마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애매하게 그냥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상복구라고만 써있지 사진도 준비 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원상복구 우리는 철거하면 나가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천정 다 하고 벽지 페인트 다 하고 화장실 원상복구 해놓고 바닥 다 데코타일 깔고 그러고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아니 우리도 들어올 때 그런 거 없었는데 거의 다 무너져가는 천정에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죠. 가뜩이나 이거 철거하고 저쪽에도 또 새로 하고 있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디파짓을 뭐라고요? 보증금? 보증금을 이제 못 돌려받으니까 이제 조금 급해지 하라는 대로 또 하게 돼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시죠. 그리고 돈 받고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한두 마디만 언급해드리면 다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그거 언급이 안 돼서 나중에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죠. 예. 물론 그것 덕분에 덕을 보실 수도 있죠, 역으로. 예. 건물주가 좀 이렇게 심약하거나 이렇게 좀 너무 착하신 분들은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아주 디테일한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원상복구가 사실은 생각도 못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저도 생각을 못했고, 야, 근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까 그 인테리어 대표님도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오버랩되는 질문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용도 변경 체크하셔야 되고요. 용도 변경 일종인지.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세 번째가 이제 소방 시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소방법이 워낙 많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뭐 스프링쿨러 이런 것도 뭐 이번 시리즈에 되면 또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상하수도, 오배수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간판. 그다음에 저는 여섯 번째로 이제 원상복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죠. 사실은 1번부터 뭐 앞에 다섯 가지는 어느 정도 다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입지 전문가하고 얘기도 했고 다 하셨고, 근데 주로 이제 놓치는 게 원상복구 얘기인 거죠. 원상복구를 사실은 개원을 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생각. 난 잘할 거야. 나는 우리 병원 뭐 망할 리는 없어.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이 병원을 떠날 때를 생각을 아예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도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병원이 잘 돼서 위치를 강남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병원을 이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임대인이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증거가 없어, 사진이 없어. 자기가 들어갈 때 상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대인은 뭐라 그랬냐면 바닥 다 다시 깔고 천장 다 해주고 페인트 칠 다 하고 무슨 건물 신축했을 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해주면 보증금을 안 줘. 병원 보증금이 뭐 1억, 2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다 뺏기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원상복구 하겠다. 이렇게 하고 뭐 니는 나가라. 이런 거죠. 그럼 물매 겨자먹기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다 해. 그걸 다 하는데, 예, 그렇다니까요. 나가는 원장한테는 이거 원상복구비로 계약을 잘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에 문구 하나를 어떻게, 자, 원상복구라 하면 이 정도를 얘기한다. 뭐 첨부하는 사진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든가, 아니면 들어왔을 때 상황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까지만 해준다라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꼭 들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입지 파트에서 제가 이제 입지 전문가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입지 전문가들은 또
자기의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은요,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꼬치꼬치 따져줄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제 3자니까. 예.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입지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은 임차인, 그러니까 원장님의 눈치도 보지만 임대인의 눈치도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터줏대감인 상가 주인, 그리고 터줏대감이 아니더라도 그 소문이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까칠하게 하고 원장편에만 서는 이 공인중개사하고는 임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원장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 원장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위험 발언 편을 너무 많이 한다.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인테리어 대표는 전적으로 원장님 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테리어 대표는 원장하고만 보는 거잖아요. 임대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원장님 편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장은요, 계약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 소방시설, 장애인시설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장을 잘 몰라. 알지 못하죠. 상하수도, 오배수, 간판 위치 잘 몰라. 오, 그런 거를 인테리어 대표가 정말 괜찮은 인테리어 대표라면 원장님 편에서 원장님 계약서 적을 때요, 간판 위치 좋은 자리 확보하세요. 거기 해준다 해야지 계약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만들 건데 밑에 층이랑 협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장님이 하면 힘들어요. 안 해줘요. 임대인한테 좀 해달라고 미리 해주세요. 그래서 한 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지 전문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같고.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인테리어 대표님은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해드리는데 좀 부연 설명 좀 해드리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공사를 이제 하러 이제 갔는데 그 기존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에는 조건을 걸죠. 이거 그냥 들어오고 본인이 알아서 쓰시고 나갈 때도 놓고 가세요. 이거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를 이제 내가 철거를 하는 거죠. 대신 나갈 때 나도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깔끔해요. 기존에 원상복구가 다 돼 있어도 사실 바닥 우리가 재시공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천정고가 이제 우리가 욕심에 좀 더 높이거나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다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돼 있는 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살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저희 선에서 날린 다음에 나중에 두고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신경 쓸 게 일단 없고 이 철거비가 이제 갈수록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한 10년 뒤에 여기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철거할 거가 나중에 똑같은 거를 할 때 정말 1,500, 2,000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환경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물론 인건비도 오르는데 그럴 때 나도 놓고 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셨으면 그냥 이삿짐만 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시면 되게 이점이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제 아시는 분은 병원 아니라 그냥 상가 10평짜리 상가 했는데요. 그냥 정말 인테리어도 별로 안 하고 그냥 테이블 놓고 그냥 조그마한 가게 했는데 원상복구비가 1,0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원상복구비가 많죠. 네, 10평에 1,000만 원이에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아마 병원은 그보다 더 나올걸요. 지금 저희 병원이 160평 정도 되니까 아마 이거 철거 비용 하는데 한 7, 8천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철거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예전에는 평당 뭐 6만 원, 10만 원 그랬단 말이야. 10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2배 이상 올랐겠죠. 그러면 그거 철거비보다도 원상 복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안 그러면 임대인 마음이에요. 아니 원상복구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만큼 나오자겠네. 아 진짜 3, 4천만 원 예전에는 진짜 3, 4천만 원씩 그냥 기본으로 나오죠. 어쨌든 워낙 중요해서 네. 알려주세요. 이거 너무 개략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게 그냥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보통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실 경우에 기간 얼마나 잡으면 돼요. 사실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돼요. 근데 이제 작은 평수도 이제 수장 공사라고 하잖아요. 시멘트나 이렇게 물을 섞어서 해야 돼서 그 양생 기간이 필요한 것들은 하면 무조건 한 일주일 이상
그 오버가 좀 돼요. 그러니까 바닥도 지금 여기도 이제 타일을 깔았는데 타일을 까는 순간 한 4일 정도 양생기까지 하면 4일 길게는 날이 추우면 한 5일도 이렇게 잡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이게 다 타일이 하자가 생기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데코 타일로 그냥 간다고 했을 때 그게 건식공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한 4, 5일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원장님들께서 이게 나는 급하다. 난 저기서 병원을 이전하는데 며칠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와야 진료가 이게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그 조건을 미리 거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원장님 컨셉을 여기는 이미 이제 잘 돼 있으니까 좀 모던하게 컨셉을 잡으시고 건식공사로 가시죠. 그러면 이거 한 달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일단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정말 단편적인 질문을 워낙 또 많이 하고 인테리어 대표님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견적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견적이 얼마예요가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에도 이렇게 비교 견적을 받으시면 저기는 얼마 해준다고 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디자인과 어떤 저기 설계로 공사가 들어가는지가 이렇게 그 기준점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얼마에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보통 평당가로 가요. 평당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평당가로 좀 많이 가죠. 근데 사실 진짜 제가 봐도 그 질문은 정말 아주 궁금하신 질문이지만 되게 단편적인 질문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 뭐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평당 200만 원 제시하면 200만 원은 할 수 있죠. 예. 평당 300 할 수 있죠. 심지어 평당 150에도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지. 문제는 그냥 뭐 이렇게 벽지가 싼 벽지가 되는 거고 타일이 비용 얼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초짜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알면서도 싼 거를 싸게 하려는 전략인데 그건 절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그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거기서 또 키포인트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비용을 절약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얼굴도 이제 비례가 일단 좋으면 뭘 해도 이제 나중에 이쁘잖아요. 그 조명 어차피 들어갈 조명 잘 적시적소에 써주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수천만 원짜리 뭐 마감재를 수백만 원짜리 마감재를 붙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퀄리티는 올라가지만 비용이 좀 적어도 공간은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감이 페인트도 예를 들어서 평당 뭐 10만 원짜리나 평당 2만 원짜리랑 차이가 있거든요. 뎁스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버젯이 투자되는 만큼 이제 퀄리티는 올라가죠. 근데 돈이 투자되는 만큼 퀄리티를 올려주는 업체를 만나면 다행이신 거고 회배당 뭐 한 2만 원짜리나 회배당 10만 원짜리 구별하지 못하시는 원장님은 약간 이렇게 좀 내가 호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걱정을 좀 미리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마감재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천차만별이고요.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적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되게 속일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원장님 요거 10만 원짜리입니다 해놓고 2만 원짜리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업체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네, 잘 감별하셔야 되겠고 아까 기간 얘기에서는 그게 이제 양생이라는 표현을 말리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 건식은 안 말릴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한 10년은 가요. 적어도 5년에서 계약관이 10년 보장이니까 10년까지 가는데 이 타일 하나 이거 급하게 해가지고 약간 기울으면 이거 10년 동안 계속 불편하거든요. 더그덕거리기도 하고 수평이 안 맞아서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더 기다리시고 괜히 원장님들 막 급하다고 막 인테리어 쪼우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연기되면 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차라리 하루 더 일찍 시작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대표를 입지 정할 때부터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미리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급해지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은 공사 기간이 아니라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잡고 도면을 잡고 공간 창출하는 그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맞춰서 그 디자인을 처음에 세팅하는 작업할 때가 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세팅만 잘 되면 뒤에는 그냥 순리대로 쭉 가거든요. 가끔은 이제 그 도면을 빨리 해야 공사를 빨리 시작한다는 그 성급한 마음 때문에 그 원장님 스스로도 확정되지 않은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아, 나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뭐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이거 하지 말고 바꾸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사 우리가 계획할 때 세이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며칠이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요. 예, 그럼 비용도 들어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공사가 이제 도면이 나오고 목록이 딱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순리대로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순차적으로 쫙 간단 말이에요. 팀별이 있어요. 팀이 와서 이제 하고 벽체 세우고 그 다음 팀이 와서 또 목수 팀이 와서 하고 그 다음 팀이 와서 페인트 하고 벽지 하고 그 다음 팀이 와서 막 쫙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쫙 가요. 이렇게 순리대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문 바꿔주세요. 이거 위치 바꿔주세요 하는 순간 다 꼬입니다. 이거 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업체들은요 이런 그 프로세스 그 쫙 흐름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한번 브레이크 거는 순간 그냥 며칠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문 바꾸는데 몇백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초반에 하면 이제 돈이 안 드는데 나중에 마감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중공터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체 선정도요. 그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일을 진행을 못하는 업체도 있어요. 진짜 능력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인테리어 대표가 인테리어 회사라는 게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있고 또는 다 이렇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협력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딱 이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딱딱딱딱 진행이 돼야지 40에서 60일 사이에 공사가 끝나는데 이게 업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지불이 안 되거나 돈이 없거나 이렇게 네트워크가 원활치 못하면 중간에 며칠 빕니다. 일단 페인트는 끝나는데 그 다음에 안 돼, 바닥이 안 돼,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은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업체인지 능력 있는 업체인지 판단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업체가 이제 이렇게 한번 공사를 예를 들어서 무슨 장편한 외과가 이제 체인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공사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것도 공사를 맡아서 이 한 업체가 이 한 개의 그 병원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좀 신뢰가 가죠. 이게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공사를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업체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 업체는 괜찮은 업체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크게 오차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인이나 선후배의 추천인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못 모르는 사람하고 막 계약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병원은 특히나 그래요. 인테리어를 하는 곳은 많지만 병의원을 제대로 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문 소개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잡을 때는 여기 방문 그 환자의 성향이 있어요. 그 병원마다 예약제로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아무나 이렇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동시 진료를 하려고 기다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이때는 마감제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너무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제 그분들이 불편해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약제로 한 번에 뭐 수백만 원짜리 그 진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또 그 반대의 경우를 맞이를 하시면 그걸 또 되게 신뢰를 또 안 하세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업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우리는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팀 그 정도만 받습니다 하면 그때는 디자인이 달라져요. 그분들이 오면 대부분 그 단가가 좀 높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 막 하루에 막 수백 명씩 오는 그 병원처럼 그 딱 해놓으면 매치 그좀 거기서 좀 그 충돌이 좀 있어요. 예, 역으로 이제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는 병원인데 너무 또 깔끔하게 해놓으면 그 금방 때 타거든요. 그때는 좀 때가 덜 타는 마감재로 쓰고 그리고 환기나 이런 것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네. 병의원 인테리어는 고려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 뭐 처음 이렇게 비전문가한테 맡겼다가는 인테리어 전문가지만 병의원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고 고생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독특하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가보면 대부분 보면 병의원 전문이 아닌 곳에서 한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좋은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좋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독특한 건 그냥 독특할 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병원은 어디까지나 이게 대중시설이거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은 병원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욕심을 조금 얹히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아까도 우리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부분과 심미적인 부분이 나뉘어져야 되는데 객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그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심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병원은 병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하루에 8시간은 있으실 거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실 거예요. 하루 중에 대부분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였냐면 여기가 대기실이고 원장님은 여기 대기실 옆에가 가장 동선이 좋으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업체 한 분. 다른 곳은 대기실은 여기지만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니까 대기실은 여기지만 원장님실은 창가 쪽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업체.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창가 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장님은 하루 종일 병원에 계실 거니까. 만약에 우리 병원이 저쪽에 원장실이 있었다면 저는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거 강조드립니다. 공사 전에 선정이 반드시 돼야 되는 업체는 냉난방 업체예요. 냉난방이 보통 보면 기본 그 설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정 시공하기 전에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먼저 세팅을 해 끝내놔야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야 이 좁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없고 원활하게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거를 우리가 체크도 해가면서 이렇게 천정을 덮어나가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냉난방 업체를 미리 섭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죠. 아는 업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럼 저희도 이제 신뢰 가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죠. 그러면 이제 냉난방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비교견적 금방 쉽게 봤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 없으면 인테리어 업체가 소개하는 업체한테 의뢰하시는 게 서로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공사하면서 진행하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봐가면서 그 업체가 이제 원장님 네트워크 업체 저 CCTV 업체 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들어오면 천장에 쫄대 같은 걸 막 써요. 왜 공사 중에 오면 이제 선을 내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필요한 기기들만 딱딱 눈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쫄대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하고 난 다음에 뚫고 다시 마감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약간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업체는 좀 빨리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화 업체, 인터넷 업체도 가급적 그냥 빨리 하시는 게 그건 좋습니다. 그 외에는 공사하시면서 선정하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네, 뭐 오늘 1부는 이제 총체적인 총론이니까요. 그 큰 흐름을 좀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인테리어 대표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원장님, 통신업체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업체 이제 들어올 장비 알려주시고요. 뭐 간판 이제 하시고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실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선정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좀 있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엑스레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엑스레이 업체는 미리 좀 선정하셔서 그 사전 미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엑스레이도 기계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콘센트가 있었으면 됐는데 이걸 굳이 이럴 필요 없으신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요 장비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빨리 컨택을 해 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게 전기도 일반 전기도 있지만 그 되게 안정화 장치인가? 그거를 또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되면 공사가 깔끔하게 되죠. 또 전력량에 따라서도 또 전력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게 그 추가 장치가 좀 있으면은 전력량을 또 세이브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력량도 되게 중요하고요. 가전제품도 디자인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진료실에 나는 컴퓨터로 설명할 게 아니라 큰 TV 모니터로 고객들한테 설명할 거라는 컨셉을 갖고 계시면 TV를 설치할 그 공간도 미리 디자인으로 뽑아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전선도 하나 빼놔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V 대기실의 TV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정해 놓으셔야지 인테리어여서 나중에 그런 거 있어요. 전선을 빼야 되는데 전선이 이렇게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소위 나중에 다시 전기 업체가 와서 전기 전문가가 와서 막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전선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깔끔하게 페인트 칠 다 했는데 다시 또 막 이렇게 하면 약간 오게틱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TV하고 정수기가 항상 보면 문제가 가끔 되기도 하는데 TV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선이 뭐 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강도 해야 되고 가끔씩은 이제 약간 이렇게 플랫하게 매립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모델명이 와야 돼요. 모델명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 들어가죠. 나중에 이게 선정이 하시면 뒤에 가서 공사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수기 같은 경우도 그 배관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씩 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그 업체가 천정 타고 하려면 돈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못 한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우리가 미리 배관을 알아서 또 심어 놓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웅진코에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거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다 뽑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기 업체 좀 빨리 선정하셔서 배관을 미리 갖다 주면 우리가 미리 시공해 주겠다. 그럼 뒤에 가서 정말 깔끔하게 끝나죠. 편하게. 뭐든 미리 해놓으면요. 네, 참 좋은데 어쨌든 해야 될 것 좀들이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이 딱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딱 언제 뭐 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능력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는 다 놓치고 나중에 원장님 왜 안 하셔서 빨리 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더 정신은 없어지고요. 미리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일부가 너무 길어졌죠. 그래도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거랑 이렇게 겹치긴 하는데요. 비용을 무조건 깎아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하면 이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사를 했는데 안 알아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에 이제 설비나 뭐 이런 것들 어떤 배관을 쓰고 배관도 사실 그게 급이 좀 있거든요. 좀 얇은 배관이 우리 하수 배관도 좀 얇은 게 있고 좀 두꺼운 게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있고 그런 것들 좀 방수를 해도 뭐 2차 방수, 3차 방수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두 번 딱 하고 짧게 끝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열을 어떤 면에 단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단열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난방기는 부하가 걸릴 정도로 막 세게 돌려도 막 추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열 예쁘게 잘 이렇게 튼튼하게 잘 해드리면 또 그걸 또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다 돈을 세이브를 하죠. 돈이 말도 안 되게 이제 저렴하게 공사가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계속 뭐 곰팡이도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자가 막 생기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선에서 견적을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선이 어떤 거냐면 컨셉이었어요. 네, 컨셉을 이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공사를 천정을 이렇게 두고 갔다. 근데 나는 천정을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용을 좀 절감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 그럼 이 천정을 그대로 쓰시죠. 그리고 이 바닥재도 지금 이 상태 너무 괜찮으니까 쓰시고 나머지 돈을 이 데스크나 이런 쪽에 좀 쓰시면 그 비용이 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문도 이렇게 디자인을 우리가 프레임이 없게끔 디자인하고 싶기도 하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이거 원장님 재활용하시죠. 그럼 필름으로 감으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감을 필름 그냥 이거 살리는 디자인으로 나머지를 풀어 나가면 거기서만 해도 뭐 4,500씩 막 세이브가 되니까 금방 한 몇 천이 세이브가 되죠. 그런 식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맞춰서 그 감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디자인을 풀어내면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데스크에 대리석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대리석보다 좀 저렴하게 요즘 칼라스테이나 이런 거를 해도 컨셉만 잘 정하면 더 샤프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뭐 대리석을 원석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공정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가 페인트고 저기는 또 목공이하고 이쪽은 또 도배고 여기는 또 다른 마감이 들어가면 공정이 벌써 4개잖아요. 벽 마감하는데 그거를 이제 페인트면 페인트, 도배면 도배, 목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들 타일, 목 타일이면 그 정도로 마감을 하면 공정이 줄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줄거든요. 인건비가 거의 공사비의 반이니까 공정을 줄이는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근데 무조건 깎자고 하고 그 업체를 너무 싼 업체를 고르시지 말고 신뢰가 가는 업체를 선정이 됐으면 얘가 좀 중간 정도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내 사정이 이러하니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디자인으로 풀죠. 네. 최대한 비례는 어차피 중요하니까 비례를 우선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명 어차피 들어가는 조명을 간접으로 넣을 건지 조명 배치, 예를 들어 조명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서 기본적인 퀄리티는 뽑되 원장님 나중에 보셔서 제가 추천하는 예를 들어서 잉포나 바닥이나 제가 추천하는 마감재가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 쓰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거 나중에 선택하시면 어느 정도 비용 추가해서 하시면 가성비는 좋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데코 타일로 바닥 그냥 가도 무난합니다. 나중에 원장님께서 여유가 되시면 그때 재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나중에 4, 5년 뒤에 업그레이드 할 때 그때 이렇게 원하시던 걸 하셔도 됩니다 해서 이 차후를 또 기약을 하기도 하죠.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믿어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하면 부실 시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공사로 치면 철근 뺍니다. 네. 아파트 무너집니다. 실제로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하잖아요. 인테리어 대표에게 마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뭐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뭐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의 업체 이윤은 남기거든요. 세상에 이윤을 안 남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깎겠다고 너 5%만 먹어, 너 10%만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장님 줄 건 주셔야 돼요. 대신에 네, 제가 생각하는 비용 절감은요. 자, 첫 번째 업체 선정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결국에는 남는 장사입니다. 돈을 좀 주더라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S 안 돼서 힘들고요. 부실 시공 때문에 나중에 AS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추가 공사금이 또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계약서를 잘 보시면요. 의외로 빠진 게 되게 많아요. 그 계약서가 돈이 작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들어가 있는 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가구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냉난방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간판 빠지고 웬만한 건 다 빠져 있거든요. 그걸 다 놓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추가 공사금은 또 다른 얘기인데 공사를 막 진행하다 보면 원장님의 의견이 추가 반영돼서 변경되는 또는 뭐가 마감재가 또는 뭐 바뀌면서 이게 추가 공사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싼 금액은 나중에 추가 공사비가 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추가 공사금이 계약의 한 5% 이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 공사금이 나중에 추가되는 이유는 다 원장 때문입니다. 원장님이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해서 그래요. 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라든가, 이거 문 이쪽으로 바꿔주세요라든가, 이거 좀 이 사이즈 좀 키워주세요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가 되게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또 끝내면은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하면 뭐 1.5배, 뭐 야간에 들어가면 2배 이렇게 가거든요. 와, 그러면은 뭐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남들 한 2달 거를 원장님이 한 달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밤샘 작업해야 되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비용 절감이 되게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라. 너무 아끼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상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가 이제 감각 있고 좀 디자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배로 하든 페인트로 하든 사실 컬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차가운 흰색을 쓰는 것과 뭐 크림색을 쓰는 것과 그 색을 또 받쳐주는 또 조명을 옐로우 톤으로 좀 쓰는 것과 이런 거가 상호 매치가 되면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요. 고급스럽게 나오니까 어떤 특정 마감재를 꼭 써야 된다라는 것만 없으면 기본적인 평형 단가에서 그 웬만한 병원 수준의 퀄리티는 뽑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것저것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컵을 디자인하라고 했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컵을 이렇게 원장님은 원형을 원하는데 네모로 하세요 막 이렇게 고집하는 그 디자이너들도 물론 있지만 그 컵을 딱 디자인을 원장님 거를 제안을 딱 받아들이고 컵받침도 넣고 거기에 컬러도 이 색깔로 넣어주고 빨대도 딱 꼽아주는 그런 센스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랑 하면 또 이게 정말 재밌어요. 네. 원장님도 재밌고 저희들도 재밌고. 네. 그러게요. 개원 준비가 참 재밌으면 정말 인테리어 준비가 참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현석 대표님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원장님들이 인테리어 때문에 머리를 싸잡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뵐 때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개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오프라인으로 우리 송현석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병원마다 다 다르고 상가 상황에 따라도 또 달아서 우리가 총론적인 얘기를 위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송현석 대표님 만나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 미적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특히나. 제가 인테리어 대표님들을 여러 분 만나 뵀는데 다 느낌은 예술가 느낌입니다. 약간 미대 오빠 느낌? 약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의사들은 약간 과의 감성이잖아요. 약간 분석적이고 우리가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미션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면 인테리어 파트는 약간 감각적이고 되게 좀 추상적이면서 좀 심미적인 약간 예술적인 그런 영역인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2부에서 이제 인테리어 본격적인 강론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